팔란티어의 46번째 영상은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입고된 탈모 비타민 강력 추천합니다. 머리카락이 얇거나 탈모 예방, 탈모가 진행 중인 분들 정말 좋은 제품이고요. 라니맘닷컴에서 주문 즉시 한국에서도 평균 3일에서 4일 안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팔란티어의 46번째 영상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팔란티어를 다루었던 관점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팔란티어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팔란티어든 테슬라든 스퀘어든 나스닥의 모든 종목이든 보다 우리가 좀 더 냉정해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격언을 다시 한번 되새길 텐데요. 자, 일단 팔란티어가 왜 올라가지를 못하는가? 지난주 딱 이맘때 저희가 팔란티어에 대한 그 굉장히 장밋빛 전망의 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팔란티어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시장이 많이 안 좋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있었던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죠. 이 CNBC와의 인터뷰 내용도 사실 팔란티어 주주 입장에서는 썩 달가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자, 오늘 그 부분들을 조금 묶어서 팔란티어의 긍정적인 전망, 그리고 팔란티어의 부정적인 전망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자, 투자자로서 또 팔란티어의 주주로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저쪽 인터벌이 좀 길었죠. 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을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생각을 좀 안 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말귀들을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항상 어떤 주식을 살 때는 이 주식을 사야 되는 긍정적인 면과 이 주식을 살 때 예상되는 리스크를 함께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아니면 도 아니면 윷놀이 얘기네. 도 아니면 살 거냐 말 거냐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이런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박수무당한테 찾아가서 종목을 찍어달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말귀들을 못 알아듣시고 성격들은 급하니까 함께 생각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함께 생각해야 될 이유는 항상 우리가 한 종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에 신중 거듭 말씀하지만 주식은 부동산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 집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다리품을 팔고 얼마나 많은 시장 조사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주식을 쉽게 사고 쉽게 파는 그게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또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팔란티어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기관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들이 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캐시우드의 아크 빼고요. 캐시우드의 아크 빼고.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팔란티어와 엣지, 그쵸? 수공예품 전문 쇼핑몰 이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팔란티어가 기관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요 20.72%밖에 안 되고요. 그에 비해서 엣지 같은 경우는 89.27%나 됩니다. 엣지는 전형적인 기관들이 물량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죠. 이 보라색이 거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와 그 다음에 이 쇼핑몰, 이커머스 회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만 거두절미하고 지금 제가 이 차트를 보시면 왼쪽이 엣지 차트고요. 오른쪽이 팔란티어 차트인데요. 작년 9월에 팔란티어는 IPO에 상장을 하게 되고요. 작년 9월에 엣지는 테슬라를 제치고 S&P 500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 현재 기간 물량이 팔란티어는 20.72%고요. 엣지 같은 경우는 89.2%. 보통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 50%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지요. 자, 지나고 봤을 때 조정장, 무슨 장, 연말, 연초 다 감안했을 때 지금 차트상에서는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차트를 일단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팔란티어의 총체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장 답답한 문제, 기관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기관들은 왜 팔란티어를 사지 않는가? 여러분,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성, 그 다음에 뭐 매출, 그 다음에 팔란티어만이 갖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의 최대 강점,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수많은 증권 리포트에서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를 가장 많이 깎아내리는 곳은 CT 쪽이죠. 그쵸? 전에 뭐 10불짜리 때렸다가 지금 조금 올려서 15불짜리 때렸는데, 평균적으로 미국의 이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팔란티어를 향해서 제시하는 목표가는 약 30불에서 34불 사이거든요. 자, 긍정 리포트는 제가 이 디스크리션 하나 그냥 그대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매출, 그 다음에 분기 실적, 재무지표, 이것들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참 좋은데요. 이번에 CNBC와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인터뷰의 핵심 내용이 뭐죠? 핵심 내용의 이 링크도 제가 걸어둘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팔란티어를 단기적으로 투자할 사람들은 다른 주식 사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스 카프의 이 말은요, 그렇죠, 월가를 향한 일종의 도발, 월가를 향한 일종의 디스, 월가를 향해 일종의 할 말은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아마 이 알렉스 카프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팔란티어의 주가가 최근에 지금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마 작심하고 그날 이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엣지와의 모습을 보여드렸듯이 기관이 사지 않는 종목은 갈 수가 없습니다. 기관이 사지 않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팔란티어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가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IPO 상장을 거치지 않고 17년 동안 무려 2003년에 이 학교래. 2003년에 이 팔란티어가 창업이 됐으니까 17년 동안 무려 준비하는 가운데 작년 9월에 상장을 했잖아요. 그쵸? 직상장이라 그러죠. IPO 상장이 아니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직상장을 한 자체가 팔란티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부심. 하지만 기관, 전통적인 저 월가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안 그래도 페이팔의 마피아라고 통하는 피터 틸, 안 그래도 별로 안 좋아했던 언더독 같은 친구들인데, 바나나, 이다나, 그들이 일을 냈는데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을 리는 없죠, 감정적으로. 근데 저는 많이 좀 아쉬운 게, 왜 굳이 이렇게 관계를 틀어야 되는가? 관계를 왜 이렇게 좀 틀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긍정적으로 보는 데는 뭐 팔란티의 긍정적인 모습들은 정말 많죠. 우리 45개 영상에 사실 다 팔란티의 긍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단도직입적으로 1990년대 후반에 아마존을 보는 것 같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초창기에 애플을 보는 것 같다. 저도 동의합니다. 초창기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는 것 같다. 동의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불, 200불, 1000불까지도 갈 종목인데, 문제는 장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너무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을 같이 5분봉 차트 중심으로 지금 제가 나누었는데요. 자, 동그라미 오른쪽에 분홍색 서클 친 24불 32센트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금요일날. 언제부터 우리가 팔란티어의 주식을 24불을 넘나 안 넘나를 생각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팔란티어의 앞자리 2가 이렇게 익숙해졌을까? 한때 45불, 6불이었나요? 최고점?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2도.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을 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 4월에 있을 두 번째 데모데이의 약발은 소진되었는가 아직 미정인가? 이미 그 약발이 끝났는가? 왜 데모데이를 앞두고 또 계속해서 호재들이 나오잖아요. 계약이 연장이 됐다라든지. 근데 왜 팔란티어는 움직이지 못하는가? 뭐 아무리 깨져도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23불 39센트가 최저점이더라고요. 23불 밑으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도 사실은 하락장일 때 다른 종목들은 폭락하는데 뭐 10% 15% 폭락하는데 이 정도 버텨내준 것 저는 그게 팔란티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여러분 하락장일 때 버텨주는 것만으로 과연 그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락장일 때 다른 종목보다 덜 떨어지는 건 좋지만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못지않게 올라가야지 좋은 종목의 조건 아닐까요? 목요일부터 조금 수상한 움직임을 발견했는데 뭐냐면 특히 금요일이죠. 나스닥 목요일까지는 나스닥 분봉 차트와 팔란티어가 테슬라가 정말 쌍둥이처럼 움직였는데 금요일 날은 나스닥이 올라갔거든요. 그쵸? 근데 팔란티어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팔란티어가 나스닥의 분봉 차트를 따라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정말 눈깔이 튀어나오도록 팔란티어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두 번째입니다. 최근의 조정과 하락은 기관들의 물량 뺏기인가 박스권 장소의 진입인가? 여러분 이 정답은 시간이 지나야지 밝혀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데모데이를 앞두고 시디뱅크에서 팔란티어 목표 주가를 10불로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웃었죠. 그리고 보란듯이 그의 목표 주가 리포트가 얼마나 엉망이라는 게 그쵸? 45불 이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보란듯이 복수를 했는데 근데 과연 이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3월 20일이니까 몇 주 앞으로 다가온 팔란티어의 두 번째 데모데이를 앞두고 팔란티어가 과연 40불은커녕 30불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의 물량을 누르는 게 지금 부정적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팔란티어는 결코 매력적인 종목이 아니다. 팔란티어는 뭐 그냥 홀드 정도, 홀딩 그냥 지켜보자라고 하는 근데 과연 이것이 기관들의 물량 뺏기인가 아니면 진짜 팔란티어를 냉정하게 바라본 기관들의 리포트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박스권 장세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몇 주 후면 밝혀질 겁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실적만으로 앞으로의 난관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주식에 가기 위해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과 유동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적만으로 과연 기관들과 이렇게 계속 대척점에 있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더 가기 위해서 이게 가능할 것인가? 과연 팔란티어는 S&P 500 지수 편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뭐 엣지라는 회사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팔란티어가 더 하면 됐죠. 어찌 엣지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겠습니까? 시가총액은 나중 문제로 성장성과 정말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이 소프트웨어의 이 파워를 봤을 때 그런데 불구하고 왜 주가는 이렇게 서로 이 모양 이 꼴인가? 오늘 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팔란티어가 드디어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재상승의 모습을 완벽히 보여줬었는데 어김없이 그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다시금 또 만들어가야 된다는가에 대한 것 속에 정말 너무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더라고요. 기관들과의 화해는 불가능할까? 기관들과의 윈윈 전략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을까? 좀 비관적인 관점에서 5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금요일 시작하자마자 항상 팔란티어는 시작하자마자 놀리는데 지금 계속 27불 때부터 얼마 전 27불 찍은 다음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23불 39센트. 그리고 가까스로 지금 상승이 전환되는 추세가 전환되는. 근데 제가 이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게 전환돼봤자 24불 32. 이거는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렇죠. 너무 확 누른 거에 대한 반등으로 튀어 올랐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팔란티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23불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팔란티어에 대한 물량을 더 주워 담으실 분들은 24불 언더에서, 그쵸? 24불 언더로 만약에 팔란티어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이 훨씬 주요하겠지만, 현재 많은 팔란티어의 주주들, 우리 미주너 가족분들의 평균 팔란티어 단가가 25불 이상이에요.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자,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신 미주너 가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슬라도 700을 넘지 못했고요. 팔란티어도 지금 계속해서 물량이 쌓아가고 있거든요. 25, 26, 20불 요때. 이거를 뚫어내지 못하면, 물량이 계속 쌓아지면 쌓아지는 물량이 마치 스모그 그 띠처럼 뚫어내기 힘든 저항선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 데모데이 1차 때 45불 이상으로 튀어 올랐던 팔란티어는 실적만으로 그렇게 올랐던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 팔란티어가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레딧을 중심으로 한 저들의 지원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한 번 더 도울 것인가? 차트 모양으로 봤을 때는 안 도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팔란티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적 플러스 기관들과의 화해, 기관들과 화해해라. 이것이 사실 저 팔란티어 주주로서 이 팔란티어 이 경영진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미주놀은 일단 이번 주 팔란티어를 지켜보면서, 테슬라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700 넘지 못하면 전략을 좀 바꾸겠다.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수정해 가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도 이번 주 지켜보면서 저희가 좀 물량을 줄이려고 합니다. 저희 미주놀 포트폴리오에도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지금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물량을 좀 줄이면서 팔란티어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냉정하게 대처해 가고자 합니다. 자, 이 영상을 들으셨던 미주놀의 많은 가족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작년의 환상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수정해 가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리스크 관리하면서 나가셔야 될 때니까, 결국 주린이든 주식을 10년 했든 뭐 저처럼 20년을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조정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 남들이 더 많이 깨질 때 더 덜 깨질 수 있는 것, 깨진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더 많은 손실을 볼 때 최저 손실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저는 진정한 한평생 주린이로 살다가 하더라도 이런 주린이야말로 정말 실력 있는 슈퍼개미 주린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모쪼록 성토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응원하면서 팔란티어 계속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영상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만들었던 저희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통하는 미주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테슬라에 대한 또 분석 영상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요즘 정말 말 많죠. 이거 중국과의 관계도 좀 심란하고, 내일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이팅!